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우리 이 50국의 내용 속 신이론 총정리예요. 요런 특강은 제가 이제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50국의 내용 신이론 특강 이렇게 해서 수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막 문의가 오는 거예요. 50국에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강의명을 조금 바꾼 게, 요렇게 하면 알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우리 해설서 안에 50국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 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신이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해설서에 들어있는 50국의 내용, 요거를 잘 알아차리면은, 나는 요런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공부를 이런 방향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눈치를 딱 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물론 이제 저도 계속 선생님들께 이론 강의, 문제 풀고 이렇게 하면서 전부 적중시키고 있지만, 강사의 적중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 개인이 자체 적중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여기 해설서 50국의 내용을 잘 아는 게 굉장히 기본인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신이론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옛날에 그런 교육과정을 많이 바꾼 그런 이론이고, 그리고 바꾼 이유는 뭐냐 하면은 최근에 교육의 방식이라든가 사회도 너무너무 많이 변화했잖아요. 자, 지금 어때요? 사회 자체가 옛날에 그런 사고방식과 기술과 태도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전부 도태되고 막 도산하고 망하고 쓰러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은 왜냐하면은 미래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변화를 예측하고 반영해서 얘네들이 앞으로 미래 세대를 잘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미래를 보면서 자꾸 바꾸는 거거든요. 사회 변화를 반영해요.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에는 이 50국의 내용 안에는 앞으로 사회가 변화할 것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많이 다뤄야 되고, 언젠가부터 우리 시험장에 딱 들어가 보면은 내가 데뷔한 거랑 다르네? 엄청 바뀌었다! 이게 뭐야! 멘붕!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들 좀 그러셨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대체로 이제 교육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우리는 공부를 크게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메인스트림,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개강론 교과서 안에 담아놨어요. 많지 않아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내용을 이해를 차분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식이 막 확장되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가 2000페이지, 3000페이지 정말 그렇게 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수험생들을 절망, 낭망시켜서 낭떠러지로 내모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모르죠. 스스로 막 나는 고행이 취미예요. 이러면 모르겠네. 그렇지 않다면 얇은 책으로 그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강론 시간에 요 해설서를 자세하게 풀어드릴 시간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개강론에 섞어가지고 해설서를 잘 풀어주고 막 신이론을 해주고 이러면 내용이 뒤섞여가지고, 왜 선생님들 어느 정도 이렇게 개념이 머릿속에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가 그려져야 되잖아요. 얘는 어디가 있는 거지? 쟤는 어디가 있는 거지? 막 가지치기를 막 하면서 이제 머리가 막 이제 새카매지는 거지. 만화 보면 막 새카매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과목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 선생님들이 왜 책꽂이에 꼽을 때도 다른 칸에 꼽잖아요. 이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강의로 빼놨고요. 50국의 내용 속 신이론 총정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 공부를 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 강론 시간에 신의사 예자 공부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요 과목을 개설한 취지를 말씀드렸고요. 요 과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보다 횟수를 많이 줄였어요. 지금 신이론 우리 3과목이 있는데 회차를 많이 줄였어요. 작년보다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강의료 맞추는 그런 것도 사실 있었고 학원의 요청도 있었고요. 너무 회차가 많아질수록 이게 수강료가 비싸지면 선생님들도 힘들잖아요. 안 되면 제가 좀 보강하면 되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도 있냐 하면은
신이론 이런 부분도 이제는 해가 거듭하면서 선생님들이 조금 이해를 옛날보단 잘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막 너무 자세하게 해줄 필요가 조금 줄어든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회차를 조금 적당하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3회차로 끝나면 뭐 선생님들 부담도 없고 좀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회차로 끝나고,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 주에 교육과정 A-B 실전 모고를 볼 겁니다. 우리 해설서는 교육과정 A 형식 한번 실전 모고를 봤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교육과정 A-B.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교시 논술이고 2, 3교시가 교육과정 A-B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2시간 분량에, 그러니까 2시간 분량 8문제씩, 큰 8문제씩 시험지 2개. 그렇게 실전 모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요거는 신이론 중심, 해설서 중심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사고형으로 시험 문제를 당연히 저희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로 보니까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좀 이렇게 난이도 중 이상 되는 문제들로 시험을 볼 거예요. 마지막 주에는. 그리고 물론 3주차에는 이렇게 실전 모고가 있고 1, 2주차에도 문제가 당연히 많이 나가겠죠. 근데 문제를 너무 많이는 안 풀게요. 제가 다른 수업에서 1월 달에 문제를 많이 풀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얼굴색이 이렇게 까맣게 변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낮추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 수를 좀 감당 가능한 숫자로 제가 이렇게 조금 줄이는데, 제 입장에서는 감당 가능하게 해드리는데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많다 싶은 선생님들은 되는 대로 소화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1월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 실전 모고 어쨌든 1회가 마지막 주에 포함되어 있고요. 매주 푸는 실전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 주에 푸는 실전 모고도 우리는 다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예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그래서 우리 유아임용 시험은 전부 대학교 수준들이 문제를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점점 갈수록 교수들이 출제한 문제의 중요성이 훨씬 더 중요해져요. 옛날에는 사실 뭐 단답식으로 문제를 내면 교수가 내나 일반인이 내나 문제가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점점 서답식, 구성주의적, 4차 산업사회적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일반인이 낸 문제하고 대학교 수준이 낸 문제하고는 완전히 그 차이가 심화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대학교 수준들은 평생 그것만 했는데, 아니 그것도 못하면 대학 교수가 어떻게 돼요? 대학교 수준이 잘하는 거 딱 공부 잘하는 거 하나 있는데 딴 건 다 못하잖아요. 근데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인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낸 문제가 당연히 일반인 낸 문제하고 너무 다르죠. 자, 그래서 이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가 아니면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저희 학원은 이제 뭐 법이라든지 여러 이렇게 뭐 고등고시 이런 거 많이 같이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학원인데, 고등고시 쪽 보면은요, 대학교 수준이 낸 문제가 아니면 안 써요. 그리고 가격도 틀려요. 사실은. 그래서 대학교 수준이 낸 문제로 연습을 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나중에 그 이유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는 어쨌든 대학교 수준이 낸 문제로 다 100%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요거는 제가 책으로 내진 않았어요. 책으로 내도 되겠지만 신이론이다 보니까 제가 문제 이런 거 계속 바꿔드릴 거고 뭐 이래서 요거는 이제 PDF 파일로 다 수업 자료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부교재로 이지성 교수의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실이 한 번에 끝내기 요 책이 있잖아요. 가제본 되어서 이제 출판된 책이 있잖아요. 자, 가제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들께서 보실 때는 이게 가제본인지 진짜 출판인지 잘 분간이 안 될 것 같아요. 학원에서 편집을 잘 해주신 거고 출판사를 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리성 이런 게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싸게 보실 수 있고 저렴하게. 그리고 이제 뭐 당장 내년에 또 개정하고 막 이래도 중간에 개정판 내고 막 이래도 출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PDF를 그냥 출력해서 묶어서 드리는 수준이에요. 학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바뀌는 이론들을 얼마든지 또 뒤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이 책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는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실 때 제가 드리는 요 자료들하고
요 책하고 같이 놓고 이렇게 좀 찾아보고 뭐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항상 2019 개정 누리과정 공부할 때는 요 책을 부교재로 옆에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 수업에서 드리는 지금 이 수업에서 하는 모든 교재들은 전부 PDF 파일로 매시간 다 자료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신의사 예자 요 5개 영역, 59개 내용 안에 있는 그런 신이론들을 최대한 정리해서 너무 자세하게 다루자면 이것도 한이 없어요. 그래서 책이 3,000페이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3,000페이지 절대 안 만들고요. 얇게 해가지고 최대한 다뤄드리는데 제 선에서 정리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다 뜯어가지고 3,000페이지 만들면은 이거는 뭐 안 돼, 실신할 것 같아 공부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최대한 줄여가지고 있잖아요. 제 선에서 줄여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도 다 적중합니다.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지만 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용고시 출제위원 인력풀 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막 어떤 분들이 어머 인력풀이래 출제위원은 아니래 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거는 인력풀에서 출제위원을 뽑아요. 인력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비난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저한테 이제 또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제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인력풀은 아무나 되지 못해요. 인력풀을 어플라이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력풀을 어플라이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선정을 해요. 평가원에서 선정해서 인력풀을 구성하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교수는 몇 명 안 됩니다. 대학의 유아교육과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다 해봤자 다 알아요. 교수들끼리. 그래서 인력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출제위원으로 차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몇 년도에 어떻게 출제했는지 이런 거는 밝히면 안 돼요. 밝히면 안 되는 걸로 서약서를 쓰기 때문에 밝히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몇 회에 언제 출제했는지는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인력풀 교수였기 때문에 한 번 인력풀에 차출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다루는 문제수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문제를 또 제 선에서도 다뤄드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하고 함께 하고 계신 교수들이 이 정도 급은 다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 급은 되시는 선생님들이 같이 디스커션해서 선생님들 문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문제는 정말 많이 풀어보실수록 좋고 작년에 막 적중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수강생 선생님들하고 통화한 거, 수강생 선생님들하고 줌 회의한 거 이런 거 전부 다 제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몇 개 올려놨어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수님 친구한테 이렇게 내라고 시킨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키진 않았어요. 제가 시키진 않았고 시킨다고 뭐 제 친구들이 제 말 듣지도 않고요. 시킨 건 아닌데 워낙 평소에 디스커션하고 같이 문제 내고 뭐 그런 그룹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마 같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적중한 거 기억하시고 아마 내년에도 또 계속 적중해 왔으니까 뭐 이렇게 유추할 수 있잖아요. 재작년, 작년 막 계속 적중했으니까 또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적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요 신이론이에요. 요거. 그래서 신이론이 막 새로 나온 낯선 이론이 아니고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관통하는 그런 새로운 시각이라는 얘기고 옛날 시각보다는 새로운 시각이 아무래도 출제자들이 관심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 신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너무 희한한 게 우리 이제 유치원도 다 바뀌고 그 다음에 대학 이제 아직 대학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제 수업 듣는 선생님들 중에. 그리고 대학을 얼마 전에 졸업한 분들도 계시는데 학교 다닐 때 기억을 좀 해보시면은 학교 교과목도 다 바뀐 거 있죠. 교육과정도 다 바뀌어갖고 심지어는 다른 유아교육과 교육과정 제가 이제 많이 받아보고 수업 어떻게 하는지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는 왜 이제 수업에 관한 그런 실질적인 수업들이 있잖아요. 과목 명칭은 많이 다르죠. 근데 그런 수업들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에서 이제 수업 전시회도 하고 막 교구전을 메타버스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AI 이런 수업 많이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엄청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도 완전히 바뀌고 제가 2차 강의에 이제 지금 놀이중심 최우수상 받은 유아교육기관 이런 데 이제 유치원의 내부 구조라든지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제가 사례를 실어 드렸는데 유치원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 바뀌고 물론 저기 꼴짜기에 이렇게 있는 하나의 유치원은 안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유치원은 사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앞서가는 유치원들은 완전 바뀌었고 유아교육과도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유아교육과의 교수들이 출제해요. 근데 옛날 교육과정 이론만을 굳이 고집하면서 이거를 학원가에서도 가르치고 수험생들도 이거를 공부하고 이거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왜 이걸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선생들이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선생들이 못 가르치고 이제 그 갈 길을 모르는 순진한 그 수강생 선생님들은 그냥 속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원색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난 선생님들이 중요하니까 속는 것 같아요. 이거 옛날 이론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메인스트림 피아제 뭐 이런 건 하셔야 되겠죠. 근데 옛날 이론만 공부를 하고 막 심지어는 2차도 막 옛날 그 뭐죠? 유형 있잖아요. 그거 유형 순서를 딸딸 외워갖고 그것만 공부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비극적인 결말이 있겠죠. 그렇게 하면. 자, 너무 비현실, 이를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뭐나 마찬가지냐 하면,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국가교육과정이잖아요. 근데 국가교육과정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초등, 중등으로 요 얘기를 확산시켜 보면은, 교과서까지 싹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왜 학교 다니면서 교과서가 개정될 때가 있잖아요. 완전 팍 바뀔 때가 있잖아요. 유치원은 교과서 바뀐 거예요. 교구나 이런 거 싹 다 바뀐 것이고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얘들아 니네는 옛날 책 갖고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임용시험 내가 이제 예를 들면 고등학교 수학 선생인데 나는 옛날 교과서 갖고 무조건 공부할 거야. 난 이 책이 더 좋아. 이거 갖고 공부해갖고 나 임용시험 붙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가슴을 치고 있어요. 아니 이런 얘기를 무지하게 막 공공연하게 하고 또 수험생들은 그걸 믿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렇게 잘 데리고 피리 부는 소년입니까? 쥐떼 데리고 가는 것처럼 와 진짜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법제적인 성격을 지니는 거예요. 국가교육과정은. 그래서 왜 법제적인 성격 이거를 의식해가지고 우리 왜 아이들 평가할 때도 어떤 방법을 써라 이런 문구까지 뺐잖아요. 그 정도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국가교육과정은. 공통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근거하고 있는 새로운 관점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장에 가서 멘붕. 요즘 몇 년 동안 계속 왜 이래 막 이러는 게 다 새로운 관점으로 공부 안 하고 옛날 방식으로만 공부하고 들어가니까 당연히 옛날 책 갖고 공부하고 들어가니까 내가 공부한 거 안 나오고 이상한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출제하는 분들이 약 먹어서 이상한 거 내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정상이고 그거를 공부를 못하게 하거나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더구나 뭐 교전원 된다 막 여러 가지 임용시험의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른 눈치를 채고 빨리 다 가야 되는데 두뇌 가지고 막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막 속이는 건지 이런 걸 모르고 막 거기 가만 앉아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변화하는 시기에는 이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빨리빨리 움직이게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빨리빨리 움직이게 제가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자,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본 이론이 있어요. 요거는 제 얇은 책, 개론책, 강론책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것도 얇아요. 개론, 강론 얇은 책들에 다 담아놓는 거예요. 그것만 달달달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신이론을 습득해야 되는데 이 신이론은 그런 식으로 달달달달 외우고 이런 식으로 습득되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럼 신이론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로 많이 풀어야 돼요. 좀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로 많이 풀어야 되고 요건 제가 훈련을 계속해서 시켜드릴 거예요. 서답식 문제를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이 이해 가실 수 있게 신이론은 범위가 방대하지만 최대한 얇게 압축하고 문제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해드릴 것이고 요 강의를 통해서 1차적인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심도 있는 이해와 확장이나 문제 연습 이런 것들은 향후의 강의들을 통해서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일회적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부하는 이 근간, 요 강에서 공부하는 근간을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확장이나 심화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서답식 뭐 사고형 문제 이런 거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사고형 문제는 기본 이론을 충실하게 공부한 다음에 많은 문제로 연습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사고형은 뭐 어떻게 연습하실 거예요? 사고형 문제를 많이 풀면 이제 감이 와요.
문제 유형이 익혀지면서 감이 옵니다. 그건 뭐와 마찬가지냐 하면 옛날에 그 수학 경시대회 나가고 이런 친구들이 수학을 어려운 문제까지 풀게 되는 그 노하우예요.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고 제가 선생님들과 같은 과정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사고 구조나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가 철저하게 연습시켜 드릴 거기 때문에 겁낼 필요는 없고 잘 따라오시면 되고 중간에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이론 다 습득해야 되고 서답식 문제 요게 이 강의 안에 웬만큼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고 자, 강의의 특징 보시면은 신이론을 일단 문제화했어요. 이 신이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화했고 이런 문제들은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연습시켜 드릴 것이고 신이론들은 대체로 포스트 모더니즘적이에요. 모더니즘은 딱딱 정해져 있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막 이렇게 구성주의적으로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에 딱 잡히지 않아요. 하지만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가르쳐 드릴 것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문제들을 보면서 힌트를 파악하시고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연습 이게 도대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사고력 기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거, 뭐 신이론적인 거, 구성주의적인 거 이런 것들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꾸 달달 외워서 이것만 외우려고 하는데 외우는 거 필요하지만 외운 걸로만 답이 안 나와요. 외우기만 하면 공부 반만 하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예요. 책을 읽고 외우기만 하고 시험장 들어가면 모두 알쏭달쏭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하나도 안 본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 공부 반만 하고 들어가면 안 되고 공부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50% 그동안 내용 이해하고 암기한 것만큼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50대 50. 어떻게 보면 문제가 오히려 70이에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 아마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전천후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출제 경향은 가는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 여기서 난이도나 뭐 문제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보고 우리는 계속 가야 돼요. 그래야 최종적인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문제도 보고 신이론의 핵심적인 내용들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먼저 보고 문제 해설해 보면 또 신이론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서답식 문제도 집중 연습합니다. 지난 1차 시험 여기서 뭐 2023, 2022 뭐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개정 누리과정 중심의 서답식 문제 이런 것들이 심화돼서 많이 나왔고요. 문제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지향하는 방향은 항상 같았어요. 그래서 2022도, 2023도 수험생 선생님들이 많이 당황했어요. 자, 그런 거를 좀 당황 안 하고 싶다면 새로운 출제 경향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은 신체운동 건강하고 의사소통 이렇게 볼 거고요. 여기 이제 그 해설서 59개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여기 들어있고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해설서 특강할 때도 봤어요. 그래서 해설서 특강했던 부분들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고 새로운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실전 모고, 교육과정 A, B 형태의 실전 모고하고 해설 강의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진도가 혹시 밀리면 여기 강의를 좀 할 수도 있어요. 시험 보고 추가 강의를 좀 할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어떤 이제 제가 직강도 그렇고 인강 선생님들도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니까 제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선생님들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좀 되잖아요. 그거를 봐가면서 요 문제만 볼 건지 아니면 문제 수를 좀 더 늘려서 문제를 더 풀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정하도록 할게요. 저는 실전 모고를 보고 제 원래 계획은 여기까지 해서 진도를 다 끝내고 물론 요때도 문제는 풀어요. 문제는 한 10문제 그러니까 큰 문제로 봐서는 10문제, 작은 문제 치면 한 20문제 요 정도 이제 풉니다. 그 정도를 몇 시간 풀 건데 여기에서 요거까지 보고 나서 문제를 더 풀어주고 싶어요. 저는 문제를 더 풀어주고 싶지만 너무 무리는 안 할게요. 이제 1월이니까 앞으로 문제는 뭐 무궁무진하게 풀 거니까 그냥 선생님들 너무 힘들지 않은 수준에서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조율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 원래 계획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마지막 주는 문제를 좀 많이 풀 생각인데 문제 수는 선생님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지만 전부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1월 지금까지 이제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제 수업 자료에서 시험 문제 해설이 엄청 자세하다는 건 아마 이제 느끼셨을 것 같아요. 해설하고 모범 답안도 해설 모범 답안 이거 전부 대학교 수준이 같이 작성한 거고요. 해설 자료는 너무 중요해요. 문제도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여야 하지만 해설 역시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론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해설은 이론을 정리해주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이론을 정리를 해서 자 오늘은 예를 들면 사과에서 오늘은 사과의 껍질이 시험에 나왔지만 주제는 사과예요. 사과의 껍질이 시험에 나왔지만 다음에는 사과의 씨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과가 시험에 나왔다면 이 사과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설을 구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각도나 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그 주제가 나왔을 때 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설이 자세한 거니까 선생님들 제 해설을 좀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요. 나중에는 해설만 모아서 단권화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해설을 좀 눈여겨서 자세히 봐주시기 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1월에는 문제를 진짜 실전 모고 갈 때처럼 풀지는 못해요. 당연히 N수생 선생님이든 초수생 선생님이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 못 푸는 거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제 강의를 듣고 문제를 읽고 해설을 봤을 때 이해가 되면 되는 거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선생님들께서 막 카페에도 하시고 막 개인 카톡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이러니까 어떤 때는 누락이 될 때가 한 번씩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페도 구석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라도 회신을 드리고 답을 다 해드리니까 혹시 빨리 회신 받고 싶으면 저를 자꾸 조금 독촉을 해주시면 저 보냈어요, 썼어요 이런 얘기 하시면 제가 이제 보죠. 오히려 못 볼 때도 있어요. 구석에다 써놓고 이제 제가 며칠 지나면 그게 또 사라지잖아요. 뭐 뉴 이런 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못 볼 때도 있는데 이렇게 상처받지 마시고 어머 이지성 교수님이 나는 미워하나 봐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학원에 오셔서 저한테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건 쉽지는 않겠죠. 제일 빠른 방법은 줌에 오셔가지고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직강쌤들도 오셔도 되고 뭐 직강은 직접 질문하셔도 되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줌을 하니까 그때 제가 개인 회의실에 초청했을 때 딱 물어보면 제가 바로 답을 드릴 수가 있죠. 그때는 강의하는 것처럼 제가 보조화면 막 띄워놓고 막 설명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를 좀 100% 활용하셔가지고 공부를 최대한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월이고 조금 있으면 구정인데요. 구정 때를 또 완전 활용하셔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19 개정 누리과정 요 59개 요 신이론 요거 이제 개강하면서 OT를 조금 길게 했네요, 제가. 잠시 쉬었다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